6더기 8, 6더기 17. 좋아하기 재밌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잘했어. 7, 8, 9.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서 흥미를 갖게 된 게 아닌가. 꾸준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되지 않을까. 아주 작은 흥미라도 잘 살려서 학교에 보내주시면 더말할 나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거나 학년이 바뀔 때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부분, 바로 내 아이의 짝꿍이 누가 될까죠. 내 아이의 짝꿍이 누가 될까? 정말 아이들의 마음만큼이나 많이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보통 부모님들은 좀 조용하고 모범적인 아이가 내 아이 짝꿍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지 잠시 후에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수다학 가족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릴 때는 짝꿍을 정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비 뽑기는 그나마 좀 그래도 공평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경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리 씨의 짝꿍이 되는 여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궁금합니다. 나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 이제 키 순서대로 했어요. 자꾸 키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랑 짝꿍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우유를 2개씩 먹더라고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키 크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정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1등으로 꼽았던 가장 안고 싶은 짝꿍 1위가 바로 마음이 착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는 잘생기거나 예쁜 친구, 대화 잘 통하는 친구, 인기와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순서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으면 공부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럼요. 당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짝꿍이 되면요. 비교를 당하기 쉽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 얘는 왜 이러지? 더 자기가 부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잔소리를 스스로 해요. 너 빨리 이거 해. 이거 안 하잖아. 얄밉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도 자주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친구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아,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누구요? 민성훈 선생님. 민성훈 선생님 왠지 인기 없는 짝꿍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좀 나대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다 못해가지고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착한 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예쁜 여자 학생이 그 짝꿍이 되길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짝꿍이 되면 학교도 일찍 가고 늦게까지 학교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남자 학생들은 좀 여학생, 이쁜 여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짝꿍하면 자꾸 이제 초등학교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고등학생 때는 짝꿍 어땠는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선생님? 짝꿍도 예민하고 자리에도 예민하죠. 이제 공부 좀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은 앞에 앉으려고 하고 좀 관심 없는 학생들은 이제 뒤에 앉으려고 하고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착순,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으로 원하는 자리에 앉아라 하는 것도 아무 하고 자리나. 자기가 이제 앉고 싶은 대로 일찍 오는 순으로. 그래서 과열되면 예전에 진짜 그 자리 때문에 과열돼서 그 교문 앞에 밤새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무슨 연예 콘서트 보듯이. 그렇네요. 공부 잘하는 반이 있었는데 그 반 학생은 이제 앞에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경쟁이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해서 이제 뽑기로 이제 바뀌고, 근데 또 뽑기로 바뀌면 자기가 원하는 짝이 안 돼서 또 민원성 또 이런 게 되고 막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군요. 아이들. 선생님 짝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착순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짝꿍일까, 어떤 친구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집에서 이렇게 인성교육과 좀 깔끔한 습관을 지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요. 사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자체가 일단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누군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라면 커서도 정말 누구하고나 다 잘 지낼 수 있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다하기는 과연 어떤 사연이 찾아와 있는지 사연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집안 곳곳에 유아용품. 오늘 주인공에겐 아주 어린 동생이 있나 봅니다. 어머, 가족 사진인가 봐요. 예뻐라. 저 각 맞춰놓은 거 봐요. 아,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어머니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현이 엄마 소임숙입니다. 수닥 최초 7살에 등장? 다현이 같은 경우는 한 단위는 기본이고 두 단위까지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주위에서 계속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들이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아이가 정말 저 때문에 더 재밌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 때문에 흥미가 더 잃어서 이제 아이가 재미가 없어 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현이의 방을 구경해 볼까요? 아, 공주방이네요, 정말. 다 핑크색이네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다현이. 그래서인지 어휘력도 남다르다는데요.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정돈이 정말 잘 돼 있죠. 맞아요. 다현이가 아빠랑 엄마 아빠 선생님 놀이할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소풍이었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막 놀더니 가정통신문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한테. 아니, 이게 정말 7살이 쓴 거라고요? 글씨도 또박또박 줄 맞추어 바르게도 썼습니다. 평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종종 부모님께 편지도 남긴답니다. 4살 정도 되니까 이제 숫자랑 이제 한글에 정말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간판 읽고 밑에 전화번호 또 읽고, 그것들 때문에 약간 재미가 있었는지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숫자랑 한글 같은 것들은 조금 빨리 뗐어요.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일단 글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쓰네요. 덧셈도 뭐 이렇게 잘하고. 숫자를 익힐 나이에 2자리, 1자리 덧셈까지 아는 다현이. 수학 도형 문제 있는 것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게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냥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많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래 아이들이 하는 거를 다현이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예비초등학교 문제를 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스스로 그냥 혼자 할 수 있을까 하고서 혹시나 하고 사줬는데 그 문제집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저렇게 자기가 알아서 풀고. 그러니까요. 아직 1년이나 남은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나름의 고민이 있다고요? 아기도 있고 이제 또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다현이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주말에 요리하고 색칠하고 같이 색종이 접기 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수학적으로 조금 아이가 많이 이렇게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것들이 정말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하는 것들 이외에 다른 어떤 또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다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수학 최초로 7살 어린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학교에 입학을 하는 아이인데 이미 벌써 뭐 2자릿수 더하기 1자릿수가 가능한 일단 오늘은 미취학 아동을 두신 어머님들께서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수학이 뭐 초중고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한테까지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수다학도 이제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수다학 대신에 네. 뚜따학. 귀엽게. 지금 선생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막 정말 아니 우리 다현이가요 4살 때부터 이미 한글도 잘 읽었고 숫자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서 간판을 읽고 그 전화번호까지 읽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대부분은 다 한글을 띄고요. 숫자 뭐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정도는 다 익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다현이는 좀 빠른 편이기는 하네요. 아직 1년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의 지금 다현이의 수학 실력은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수한 편에 속하죠. 네. 이 정도면 꽤 잘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엄마의 자부심이 생길 만합니다. 어머님의 뭐 자부심 느껴지잖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뿌듯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민성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엄마의 장점은 그 아이 관찰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간판을 읽는다든지 네. 숫자를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어떤 엄마들은 그냥 흘러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장점이라 생각하면 그걸 자꾸 강화시켜서 아이가 그걸 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때 엄마가 또 좋아하니까 아이가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아이가 지금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하는 거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줘봤어요 라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자극을 계속 준 것도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 또 우리 수학 사상 최초로 최단시간에 우리 민성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신 어머님이 맞습니다. 네네. 등장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선생님이 독설인데 처음 칭찬으로 시작하셨어요. 네, 느낌이 좋은데요. 네. 근데 우리 다현이는 벌써 미리 다 공부도 하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영재 아닌가요? 예, 아주 우수한 어린이죠. 그리고 놀랄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어린이들 되게 많이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기는 해요. 이렇게 희귀하거나 적진 않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2자릿수를 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3자릿수 더하기 2자릿수보다 받아 올림이 있는 1자릿수 더하기 1자릿수가 더 뒤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40보다 6 더하기 7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는 그런 단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좋은 해결 방법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그 시선들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그 문제집 풀어본 거 보셨잖아요. 네. 일단 저는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 아주 반듯반듯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네, 아주 잘했습니다. 뭐 그다지 뭐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저는 걸고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7살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걸 또 굳이 발견했다고 해서 지적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나중에 스스로 정정하길 좀 기다려주는 게 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가 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글씨도 깔끔하고 풀이도 이렇게 망설임 없이 잘 쓴 흔적들이 보여 있어서 이렇게 좀 꾸준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다현이가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집중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휘력이 참 좋은데 이런 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를 또 진행해 봤잖아요. 예,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중상 정도 나왔는데요. 이 아이한테는 사실은 유아용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글을 다 띄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아동용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과치보다 한 포인트씩을 높게 잡으면 됩니다. 1살 정도 어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중상 정도 나왔고 그 현재 좌우내 불균형도 없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보다 1살 많은 아이의 검사를 다 수행할 정도로 인내력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인지 능력보다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아이예요. 또 칭찬. 그러니까요. 오늘 뭔가 굉장히 좀 다른 날인데. 근데 아이가 일단 뭔가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를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흥미를 보이면서 집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는 이런 걱정하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가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셨거든요. 일단 우리 다현이를 만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어머니는 그 유아 때는 함께 하시면 하시는 시간만큼 아이가 실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다른 것보다 가정통신문 쓴 그 글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그 어휘력과 글씨체와 굉장히 그거에 놀랐고 수학도 뛰어난 아이인데 제가 아주 극찬 그동안 리액션의 여왕처럼 막 하지 않고 조금 진정을 시켰던 거는 이렇게 잘하는 아이는 여기저기서 다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입학할 때 우리 아이는 대단한 아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해서 입학을 하세요. 그러다 문제가 조금씩 생기거나 힘들어하면 굉장히 절망하고 상담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조금 집어드리기 위해서 네. 아주 놀라울 만한 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머니.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싶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뭘 더 안 해주고 이제는 그냥 두 눈을 크게 뜨고 네. 동그랗게 뜨고 아이를 관찰해 줄 때다.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예, 근데 두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리 씨가 너무 그 전문가 코스프레를 해서 굉장히 좀 거슬려요. 본인이 지금 전문가인 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5년만 더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사설기관을 하나 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현이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수학 문제도 굉장히 열심히 풀고 책도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집중력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7살 다현이는 어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다현이네 집. 오늘의 주인공 다현이와 엄마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네요. 수학 최초 유치원생 7살 다현이를 만나볼게요. 여긴 내가 칠할 거예요. 색칠 공부하는군요. 색칠을 정밀하게 하면 지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엄마가 퇴근 후 함께 색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또 누구 왔나? 문을 못 여시나? 다현이 가서 열어드려. 누구세요? 학습지 선생님을 저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보통 애들은 막 싫어하거든요. 다현이가 좋아하는 수학 공부 시간. 그 다음에 6 더하기 2는 옳지. 그 다음에 자꾸 숫자를 정말 반듯하게 쓰네요. 네.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도쌤하고 뺄쓸 때문에 수학이 재밌어요. 다현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도전한답니다. 겹치면 또 겹쳐봐. 그럼 다현이가 돼. 이거?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 이거 하나 도와줘도 돼요? 선생님 여기다 잡고 있을게요. 어때요, 선생님? 다현이 잘하고 있나요? 또래보다는 조금 잘해요. 왜냐면 학습지가 복습을 좀 많이 하는데 다현이는 복습 없이 그냥 그 진도대로 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학습 목표를 해결하니까 잘하는 편이에요. 배운 거를 잘 기억하나 봐요. 선생님 진짜 보람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다현이 앉아. 학습지 수업이 끝난 후 방으로 들어가는 다현이. 설마 지금 혼자 저걸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 같은데요. 설마 또 수학 공부?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인데 예비 초등용 문제집을 푸는 다현이. 정말 대단하네요. 심지어 학습지 문제보다 더 좋아한답니다. 수학에서 사고력 수학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재밌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고 막 그러고.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내일 뭐 할 거냐고 해가지고 단은 안 하고 그냥 어디 한 몇 장, 한 3장, 4장인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자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와, 7살 입에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6 더하기 7, 9 더하기 1은 10, 4 더하기 1은 5, 4 더하기 2는 6, 7 더하기 3은 7 더하기 3, 와, 근데 손가락도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는데. 10, 느려졌어. 10, 100 더하기 40은 100 더하기 40, 140. 수학을 좋아하는 7살 다현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그 미운 7살에서 더 나간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네요.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아니, 아이가 뭘 해도 저렇게 성의껏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정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리 씨? 집안 분위기가 그 화기애애하잖아요. 보니까는 그 공부를 놀이처럼 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화기애애한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매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화기애애하게 상당히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학습 선생님이 오시거나 엄마랑 공부를 할 때 이 아이가 행복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 의무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능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엄마가 이 아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 아이한테 좋은 자극을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하면서의 표정과 그 선생님 가시고 난 다음에 뛰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참여했어서 이 친구 학교 가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이대로만 가줬으면 정말 좋겠다. 고등학생이 돼서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유난히 김세식 선생님은 더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쁘셨어요. 참 예쁘네요. 근데 역시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아이와 놀이 겸 수학 공부 겸 해서 숫자와 친해지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거부감 없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학습지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엄마의 그 어떤 이렇게 정성, 네. 노력이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는 김세희 선생님은 이제 아까 아이분이 8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7살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켰는지 알려주시면은 다현이네도 그렇고 TV를 보시는 많은 부모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제 자랑해야 되나요? 이럴 때 그냥 자랑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사실 제 주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키워주자. 관심 있어 하는 걸 좀 키워주자. 예를 들자면 한글에 관심을 보일 때 한글 지도를 해줬고 한글 책을 사다 줬고 그다음에 또 사촌 형이 가지고 있는 천자문책 보고 한문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줬어요. 정말 잘하게 돼요. 관심이 있어 하니까 하루에 그렇죠. 몇 개씩 읽고 한문도 하고 저랑 또 놀이도 해요. 불화, 물수 그냥 이렇게 하면서 놀고 하면서 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교육관이 그렇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네. 투자를 하고 시간을 배려를 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보냈지 특별히 뭘 이렇게 투입한 거는 사실은 이제 11월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수학 공부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좀 한번 수학은 조금 계산은 한 자리나 두 자리나 요건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켰는데 한 2-2달 정도 하니까 두 자리 암산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2자리 암산을 아이가 2달 만에. 2달 만에. 3달 했으면 3자리. 애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가 잘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차에만 타면 자 암산 문제 내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주면 이제 차 번호판 가지고 이제 숫자 네네. 불러주고 하면은 뒤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걸 즐겨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다 확실해졌어요. 애가 원래 똑똑한 거예요, 그냥. 우리 다현이도 보면 다현이가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저희가 또 많이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실 대로 맞벌이고 그리고 아직 1살밖에 안 된 다현이 동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현이한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지는 못하셨다고 그래요. 단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이하고 잠깐의 시간을 보내주는데 그 시간 동안 요리하고 좀 놀이를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칭찬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어머니가 암산시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암산의 목적은 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암산의 목적은 아이의 메모리를 확장시키고요. 청각적 집중력이 그때 좋아져요. 네. 쓰지 않고 듣고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암산을 이렇게 더하기나 곱하기나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추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런 메모리의 확장이나 아니면 집중력이 좋았던 게 금방 공부로 성적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거 딱 들어보면은 그 다른 어머님들이 그 다현이 어머님을 좀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뭐 우리 미취학 아동들은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자꾸 방송 시간을 줄여요, 본인이 맘대로. 이제는 막 이제 제작도 하려고 그래요. 이상해, 요즘. 근데 일단은요,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얘 좀 빠르니까 영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머님한테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셔도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너무 섣부르게 영재다 영재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재라고 엄마가 아이를 대하기 시작을 하면 일부 자존감에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영재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실수를 두려워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많은 경험 속에서 실수 통해서 배우는데 그렇죠. 영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좋은데 엄마까지 덩달아서 이 우리 아이는 영재니까 뭐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보다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영재가 되니까 네. 영재라는 표현을 빼고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5살, 6살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습지를 했을 때 관심이 없거나 영재성이 없는 애들도 그냥 이 정도 기간 동안 그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다 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그 흥미를 유지시켜서 아이가 끌 수 있는 그게 관건이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영재성을 있다 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실제 아이들을 말씀드리면 영재다 싶고 정말 아이가 관심이 뛰어나다 싶은 애들은 7살 정도에 팩토리알, 뭐 방정식 이런 거 노네요. 그러니까 아예 수준이 뭐 이렇게 2자릿수, 3자릿수 이런 게 아니라 영재가 아니라 천재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지 그쵸, 이렇게 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뭐 영재든 영재가 아니든 간에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의지까지 있다.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민성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재로 키워가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럼요. 아주 가능성 있죠. 그래서 저는 유아 때는 그 선생님과 생각이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아무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네. 입학 초기 전까지는. 근데 자기들이 다 한글 띄고 수학도 다 하고 놀아요. 왜냐하면 그 놀잇감, 교재를 장난감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놀다가 틀려도 아무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그건 네 몫이 아닌데 이미 갖고 노는 거야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유아 지금 입학 전에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아이의 공부에 대한 흥미, 아주 작은 흥미라도 잘 살려서 학교에 보내주시면 네.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뭔가 집중력 있게 하려고 할 때 굳이 막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다현이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선생님? 이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어머니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뭔가 잘할 때 엄마들은 욕심이 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잘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잘하는 게 더 하고 싶을 때 고만하게 만들어서 그 더 하고 싶은 욕망을 가꾸자게 만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어머니께서 못하게 하는 게 이 아이의 학습 흥미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넌 더 할 수 있어. 한 걸음만 더 나가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현이가 과연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함께 본 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치원에 갔다가 피아노를 배우고 엄마가 퇴근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7시 정도까지는 유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엄마와 함께 만나서는 수학, 국어 공부를 하고 이 자유시간 동안에는 엄마와 보드게임도 하고 요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9시 30분에 잠을 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김세희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예, 뭐 참 바람직한 생활표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저는 이 자유 시간에 어머님이 이 아이와 좀 더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 이런 할리갈리 같은 뭐 수학 활동을 하고 싶으면 이런 보드게임 하시면 그런 것들 하면 수에 대한 순발력
그리고 수에 대한 감각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5 만드는 걸로만 그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좀 바꾸시는 거예요. 4 될 때도 있고 6 될 때도 있고 7 될 때도 있고. 아, 조건을 바꿔주는 조건을 거죠? 바꿔주고 네. 그리고 카드를 이제 앞에 2장만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변형해서 두 개 이렇게 놓는 거죠. 한 번 뒤집고 한 번 뒤집으면 여기다 뒤집고 여기다 뒤집고 그래서 4개 하면 그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종을 빨리 더 많이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하면 또 이 4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이 범위에서 딱 먼저 그 계산하는 능력도 또 생기게 되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2개보다는. 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드게임은 우리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조건에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놀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더 확장시켜서 할 수 굳이 있으니까. 보드게임이 아니어도 사실 그렇죠. 그 아까 그 다현이한테 문제를 내보라고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자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다현이는 맞춘 사람이 아니라 단위도 반대로 엄마도 맞춰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것도 좋죠. 뭐 예를 들어 7 만들어보자 하면 10 빼기 3도 되고 1 더하기 6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면서 주고받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일단 뭐 어린아이가 뭐 덧셈하고 뺄셈 때문에 수학이 좋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사실 오늘 뭐 칭찬을 진짜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좋은 팁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저는 아까 색칠하기 네. 그 부분은 다현이가 잘 칠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칠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들께서 좀 조금만 이 다현이 같은 경우에 절대로 번지지 않게 요 안에 깨끗하게 칠해보도록 해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칠할 때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이 색칠하기처럼 집중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만다라라는 그 색칠하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쉬운 거서부터 매우 정밀한 것까지 있는데 아주 지나고 났을 때는 아주 정밀한 거에 각각의 색깔을 다 칠하면 그때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일단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저는 이렇게 수학을 재밌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자료들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스티커북이라든가 그런 거 띄면은 보통 애들 막 하루만 해도 한 권씩 다 재밌게 맞아요. 풀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주고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응용하면 좋죠. 예를 들면 이 요리책에 봤더니 여기에 토마토가 20개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8개가 있네. 몇 개가 더 필요할까? 네네. 11개? 그럼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19개가 됐네.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수학이 필요하기도 네. 해. 거스름돈도 계산해보게 하고 꼭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접해보고 내가 머리로 공부한 게 실제 생활로 엄마에게 도움을 줬구나 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겪어보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매 순간마다 계속 공부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래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방울토마토가 모자르네. 몇 개 모자르 7개 모자르는데 가서 사와. 갔다 왔어. 시켜. 사왔는데 또 2개가 또 모자르네. 또 다시 사와. 갔다 와? 또 갔다 와. 애가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계산을 더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같아요. 좋은 네. 지적이죠. 윤세희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학습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답해 주다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더 해달라고. 맞아요. 네, 이제 그만하자니까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재밌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욕구를 좀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어떤 수준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네. 그 시기에 맞게 혹은 얘가 흥미로워할 때 이렇게 투입을 해준다면 계속 흥미를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도 역시 집에서 그 흥미를 좀 이렇게 자극해주기 위해서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러는데 애가 진짜 그만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밀당을 잘해야 돼. 모든 아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어쨌든 오늘은요 정말 아주 귀여운 7살 다현이를 만나서 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현이와 엄마를 위한 속 시원한 솔루션 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이대로입니다. 다현이의 수학 공부 충분하고 훌륭합니다. 이대로 해도 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편한 마음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심리가 안정되고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거든요. 엄마들이 조바심을 갖지 않고 이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도 지금 같은 편한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자신감입니다. 어머니 자신감을 가셔도 되고요. 다현이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신다면 원하는 교육 그리고 원하는 아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비전문가적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좋은 친구. 네,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는 이 아저씨처럼 인생이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현이처럼 아주 좋은 친구를 꼭 사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왜 본인이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악영향을 그럼 줬다고요? 우리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본인이 나쁜 짝꿍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귀여운 다현이와 또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주신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편한 마음,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좋은 친구, 정말 4가지 모두 우리 다현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이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지금의 영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거의 영재급으로서 더 잘 될 수 있는 다현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현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8, 8 더하기 7. 수학이 재밌어요. 옳지. 그다음에 7, 8, 9. 사실 지금 당장 입학을 시킨 엄마들 말고요. 우리 아이 내년에 학교 가요 하시는 어머님들이 사실 걱정이 더 많아요. 그 1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나 고민도 많으시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지 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과가 하나 있다. 이것을 1이라고 쓰고 1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배웁니다. 아, 그래서 1, 2, 3, 4, 5 배우고 그다음 사과가 없어졌죠. 네. 0이라고 쓰고 0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세 자릿수, 덧셈, 알고 가는 9단까지 거네요. 다 오고 나눗셈까지도 익혀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에이 뭐 하고 이제 집중을 안 하게 되겠죠.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로 풍성하게 아이들의 그 수학적인 그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이 아이는 지식만을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학 전에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간단한 그 개념과 양감 그리고 자신감 정도만 가지고 입학시켜 주셔도 공부 사실 하나도 안 하고 입학시켜 줘도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려고 네.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데 네. 엄마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뭔가를 걱정 안 하셔도 해서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요. 수의 개념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수의 개념, 그다음에 양감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자기 손바닥의 길이를 재요. 네 손바닥의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지? 네. 그러면 무언가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손바닥으로 한 3번 되는구나. 아, 그럼 저거는 30cm 정도야. 또 우유를 자주 마시는 친구들은 그 200ml 그렇죠. 정도의 그 양만큼이 200ml하고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거를 쾅쾅쾅쾅 재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쉽게 실생활에서 그 양감과 길이의 감.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요. 2cm요. 그러면 하고 애들이 놀래요. 근데 실제로 근데 200km야 하면 하고 애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길이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의 그 말에 따라 오 이러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길이감과 양감을 귀여워. 실제로 익힐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손쉬운 물건으로 어머니들이 접해주면 훨씬 학교에서 지도할 때 수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김세희 선생님 어떤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의 카드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놨을 때 한눈에 그게 몇 개인지 알아보는 이렇게 놀이라든지 네. 이런 것만 해도 애들은 어느 정도 수에 대한 감각 같은 거는 조금씩 자라나거든요. 그렇다면 뭐 정말 영재성을 띠고 있을 만큼이나 잘하는 아이와 그리고 정말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는 아이, 이게 뭔가 좀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보면 네. 언어 영재들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빨리 배우거나 수적 감각이 있고 연산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언어성 영재예요. 그런 아이들이 양감이나 위치 감각, 그다음에 그 정밀함, 집중력 이런 건 떨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이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시지각 협응 활동,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기존에 좋았던 언어성 영재를 동작성이 도와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모자라 보여도 언어적으로 모자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 남들보다 안 되는 거죠. 뭐 책 읽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숫자를 잘 못 읽고 그런 아이들도 불안한 마음에 막 더 많이 시키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양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 그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이걸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수준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거의 보통 대부분 아이들한테 취학 전에 시킬 수 있는 수학 공부하면 거의 문제풀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성의 있는 엄마들은 뭐 체험 활동을 하게 해준다든지.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아이가 좀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단연코 독서 교육이죠. 예. 수학이 계산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특히 네. 초등학교에는 계산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의 수학들은 대부분 이해 능력을 그리고 논리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글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이런 능력들이 꽤 필요한데 그건 독서 교육에서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들, 실제 수능 문제들이나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읽고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방법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수뿐만 아니라 이 경제관념까지도 키워주는 집에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흰머리 뽑아주기. 흰머리 하나당 100원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뽑다 보면 이제 돈에 관념도 생기고 수에 대한 개념도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할머니의 흰머리를 보면서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큰 꿈도 생기고 아무튼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리 씨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는군요. 어디 하나에 100원을 받았지? 아니, 근데 어린아이들이 사실 그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사실 수업 시간이 일단 40분, 기본적으로 40분 앉아 있어야 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중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습관 같은 걸 좀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1학년들 수업 시간에 사실은 가장 힘든 친구가 공부를 안 해오는 뒤처지는 이해력 떨어지는 친구보다 돌아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에이 안 해!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요 하다가 다른 친구 시키면 에이 안 해! 이러고 막 그래요. 1학년들이 실제로 저희 반에서 그랬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어머니들께 미리 그러니까 7살이나 6살 어린이들을 키우실 때 집에서 공부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주셔야 돼요. 네. 엎드려서 공부하고 드러누워서 공부하고 마루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공부하는 장소와 반듯하게 앉아서 뭔가 할당량을 할 때 하는 그 태도만, 그 습관만 길러서 보내주시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뭐 자고 싶을 때 자는데 근데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화장실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니까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아이가 인간관계가 좋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너 왔니 선생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되는데 얘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얘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갔을 때 이제 혼자서만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공간에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공부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진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단체 생활이 뭔지 예절이 뭔지 이런 것만 잘 가르쳐 주시면 교육은 학교에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인성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엄마들이 요즘 준비하는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학습적인 게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 아이가 일단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돼서 좌절의 경험을
안겨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 큰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미리 이제 구입하셔서 네. 지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미리 공부하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 뭐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 그 내용이 있는 책을 사서 그 책으로 개념을 공부시켜주면 좋지 그 책을 그대로 하면 선생님 저거 다 했어요. 그 이야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와요. 뭐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 애들은 왠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리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가 흥미를 잃고 약간 밉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은 공감이 가네요. 그쵸. 우리도 네. 왜냐면 우리도 개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공연을 2번 할 때가 있는데 한 번 봤던 관객이 우리가 그 애드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해버려요. 미워. 엄청 밉상입니다. 미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 입학 준비할 때 보면 그냥 저렇게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장한데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의 조바심 때문에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막 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정말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좀 시원한 솔루션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나왔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